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시어머니랑 편먹은 남편과 대판 싸워대다가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는데 갚아야 할 대출이 워낙에 어마어마했다 보니 아이는 엄두도 못 내고 여지껏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금에 와서는 정말이지 아이 없는 게 참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저희가 신혼집을 조금 무리해서 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집이 자가이다 보니 다른데 비교할 것도 없겠지만 당장 금리도 전에 없이 높은 상황에 저는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같은 의견이셨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 제도도 잘 되어 있다 하고 무엇보다 당장 이자 부담이 훨씬 덜한데 일단 형편에 맞춰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에겐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이해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엔 시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해서 자가로 집을 구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실 저희는 반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앞으로 돈 얼마 보태주시고 살고 계신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더 보태준다고 무조건 자가로 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버는 거라면서요. 그때 어떻게든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 당시 뉴스에 전세 사기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돌았기도 하고 그러니 괜히 사람들이 자가자가 노래를 부르겠어? 싶은 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한편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물을 알아보고 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이제 집을 보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시어머니가 집도 다 골라놓았으니 뭐 알아볼 것도 없다고 잔금 치르는 날짜를 저한테 통보해 왔거든요. 위치는 시댁에서 꽤나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한 동네라고 봐도 무방한 거리였지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이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건축 관련 기사가 아파트 이름으로만 검색해도 상단에 몇 개나 쏟아져 나올 만큼 유명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 이미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돈을 해주겠다는 시점부터 그 집을 마음속에 찜을 해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말도 없이 계약까지 다 해놓고 잔금 치르는 날짜를 통보해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재건축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집값이 2배를 버네마네 하면서 다른 집 알아볼 생각 말고 이 집에 신혼살림 차리라고 아주 강하게 나오셨지요. 지금은 싫어도 나중 가면 무조건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라나요. 어차피 신혼집 마련하는데 들어간 대부분의 돈이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보니까 제가 좋다 싫다 거기다가 토를 달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그나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신혼집 굳이 공동명의 안 하고 남편 단독명의로 해도 되니까 제 돈으로는 혼수나 채우고 남는 돈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돈 관리는 따로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돈으로 집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뭐하러 리모델링까지 해서 들어가야 하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재건축이 코앞이면 더더욱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요. 그리고는 대출 갚기로 한 건 그대로 남편이 벌어서 갚는 걸로 하겠다. 내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로 나갈 거고 남는 돈은 따로 안 빼돌리고 고스란히 모아두겠다. 그리고 명의 문제는 돈 다 갚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했던 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준 데는 아마 나중에 와서 이 집에 네 돈 들어간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공동명의 안 해주고 남편 단독명의로 집을 유지시키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식 올리고 그 집에 신혼살림 차리기가 무섭게 재건축 뜬 소문 때문에 천청부지로 치솟아 있던 집값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집값이 가장 비싸고도 비쌀 때 들어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까 집값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 집 구석 땡전 한 푼이라도 이득 보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지. 아무튼
저희가 이혼할 시점엔 이미 저희가 들어왔을 때랑 비교해서 집값이 1억 5천이나 더 내려간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재건축만 시작하면 집값 내려간 건 손해도 아니라는 시기였는데 올 초쯤에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기사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 똥 씹은 표정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후련합니다. 한편 지금은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저희 신혼 때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결혼할 때도 회사에서 꼭 이런 시기에 결혼해야 하냐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이야기를 들었고 신혼여행 또한 눈치 보면서 다녀와야 했을 만큼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밥 먹듯이 야근을 했다 보니 집안일은 커녕 집에 와서 씻을 기운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안일을 참 많이 도와줬었어요. 원래도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녹초가 돼서 퇴근하면 정말 제가 손 뗄 것 하나 없을 정도로 집 상태를 좋게 유지해줬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려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찬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는 마른 밑반찬들이 전부이긴 했지만 서투른 실력이나마 찌개 하나 끓여놓고 퇴근하는 저를 맞이해주던 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참 사람을 잘 봤구나,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음식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서투른 솜씨로 끓인 줄 알았던 그 김치찌개가 사실은 남편 솜씨가 아니라 시어머니 솜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는 김치찌개가 너무 신맛이 강해서 다음부터는 설탕을 조금 넣어보라고 했더니 여지껏 자기가 끓여준 척 하던 남편이 엄마표 찌개가 간이 안 맞는다는 소리에 욱한 건지 바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맛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맞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남편 먹을 밥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차 싶었는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더라고요. 뭐라더라,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넉넉히 하셨다며 남편더러 퇴근길에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셨다나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아들밥 챙겨준다는데 그게 뭐라고 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죠. 제가 밥당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야근 때문에 같이 저녁 식사도 못하는데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저렇게 알아서 챙겨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땡큐였지요. 시어머니 손맛이 제 입에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푼이 아쉬운 와중에 몸에도 안 좋은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밥도 시어머니가 챙겨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집안일이라고 남편이 하고 있으려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의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그렇게 1년을 고생하니 그 이후부터는 차츰 바쁜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특수 끝나면서 올랐던 매출이 불경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일거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야근도 그만하게 되었고 복지로 나왔던 법인카드까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요긴 했는데 그것만큼은 아직도 아쉽네요. 아무튼 저희 회사의 야근이 사라진 그날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5시 땡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끽하는 칼퇴의 기분이 그렇게 좋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평소대로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빈집에서 혼자 연락에 반찬을 만들어대는 시어머니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하던 식사가 실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차려둔 음식이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출입을 숨기고자 마치 자기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한 것처럼 연기를 해오고 있던 거란 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던 집안도 실은 전부 시어머니가 한 일이었단 걸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빈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정리정돈을 너무 구석구석까지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 서랍에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통장이며 귀중품이며 다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건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였다니 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건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10시는 돼야 퇴근한다던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야근은 없을 것 같고 5시 되면 퇴근해서 이 시간쯤 집에 오는 게 내 원래 정상 스케줄이었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한테 뭐라 말을 못 하셨는데 저는 저대로 저희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고 시어머니도 제가 있다는 게 불편했는지 저를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공기만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또한 웬일로 자기보다 먼저 퇴근한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여기 왜 있냐면서 마치 내 집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야근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지금 시어머니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저한테 납득시켜보려고 말까지 떨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제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계신 건 직접 못 봤어도 집에서 음식 하시는 건 직접 봤는데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나요? 결국 남편은 제 앞에 그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 식사 준비도 전부 다 해주셨다 실토를 해왔습니다. 설마 싶긴 했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그간 신혼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대신 살림을 해줬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간 저를 위해 자기가 고생한 것처럼 포장했던 게 제일 배신감이 컸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숨겼다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왔다고 하면 제가 경기를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건데 응당 제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싫어할까봐 그랬다고 저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하고 싶으니 방으로 좀 와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 굳이 거짓말을 했던 것만큼은 사과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가 나 없을 때 집에 와 계시는 걸 가지고 딱히 크게 문제를 키울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앞으로 집 정리를 해주시려걸랑 제 서랍이나 제 개인 물건은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 현관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있던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서 바가지 긁을 생각을 하냐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역정을 내기를 오히려 당신이 저한테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힘들까봐 일찍부터 며느리 사는 집 와서 식사 준비도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데 감사하다고 용돈 같은 거라도 내 손에 쥐어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시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려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들들 볶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남편도 덩달아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이 맞다고 네 할 일을 엄마가 대신 해준 건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기분 나빠하냐고요. 오히려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 시키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난데없이 두 사람이 쌍으로 덤벼드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뭐 밖에서 놀다 왔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죠. 그리고 일단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저 도와주러 오신 거냐고. 제가 제때 퇴근해서 아들 먹을 밥이며 집안 살림까지 다 해놓는 상황이었으면 여기 오시긴 하셨을 거냐고요. 그리고는 아들 도와주러 오신 걸 왜 자꾸 며느리를 도왔다고 하시는지 이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러 오셨다고 말하고 싶으시면 그간 아들 대신 집안일을 해줄 게 아니고 집안일 하나 할 줄 모르는 아들이 사랑구실하게 청소기 돌리는 방법이나마 가르쳐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젠 마누라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는 걸로 모자라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까지 한다면서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니 제가 한마디를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도 했고요. 맞벌이 하는데 맞살림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도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생각을 하냐면서 늦게라도 퇴근했으면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집안일 그깟게 뭐 엄청난 거라고. 밥은 소치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그게 엄청 대단한 일이냐고 유세를 떠냐고요. 그리고는 당신은 평생을 해온 일이라고. 그런데 며느리 잘못 둔 탓에 지금도 이러고 있다면서 저를 자꾸만 속 좁은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문 따고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부터 며느리 물건 몰래 뒤지는 거에,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 감싸주겠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일삼던 남편까지. 무엇 하나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제가 속 좁고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은 맞벌이 안 하시지 않았냐고. 저도 전업주부였으면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하셨듯이 똑같이 할 생각 있다고요. 원래도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신혼집 하나 잘못 구했다가 이게 뭐냐고. 벌써 1년 사이에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냐고 따졌죠.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전부 감당되면 나라고 일하고 싶겠냐고. 당장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저희 신혼집이 영림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가 억지로 고집부려서 산 집인데 곧 집값으로 대박 날 거라고 외쳐대던 집인데 오히려 짧은 사이에 집값의 거품이 다 빠져버렸으니 말이죠. 바로 집값 이야기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열은 받지만 뭐라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없다가 집에 가야겠다 하고 그 길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가시니 기고만장하던 남편도 다시 쭈구리가 돼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남편한테 어머님 보고 앞으로 우리 집에 맘대로 들락날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분담해보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길로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관계는 아주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저희 시어머니를 쉽게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한 방 먹었다는 생각에 며칠 밤낮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장의 카드를 들고 돌아왔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왔더니 현관문 밖으로 또 TV 소리가 엄청 크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남편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또 어머님한테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구나 싶었는데 집에 남편이 있었어요. 꼴을 보아하니 회사에 반차 내고 일찍 퇴근했나 보더라고요. 물론 남편만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다는 걸 현관문만 열어봤는데도 딱 알겠더라고요. 현관문 열자마자 보이는 방을 저희가 옷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실에 남편 옷이며 제 옷이며 누구 거라고 할 것 없이 전부 거실에 마구잡이로 꺼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옷방에는 시어머니가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나름 상도 펴놓고 방처럼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남편은 낑낑대면서 옷방 안에 있던 서랍장이랑 그런 걸 작은 방, 안방에 옮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보면 모르겠냐고. 당분간 이 집에 들어와서 살 테니 그렇게 알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혼자 낑낑거리며 짐을 빼고 있던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막아세우고는 직접 입을 열더라고요. 이 집에 당신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사실 대부분 내 돈이 들어갔으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집에 돈 한 푼 안 들어간 사람한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게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돈으로 아주 갑질을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밖으로 도는 며느리 때문에 당신이 제일 고생이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야근한다고 유세 부릴 일도 끝났겠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효도 좀 받아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장 은행빚부터 갚아야지 어쩌니 하면서 저희 집에 묶여있는 돈을 빼버리겠다는 식이었는데, 당장 집값도 내려가고 정도 안 붙는 집이긴 했지만 그 돈이 빠져버리면 저희가 엄청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렇게 나오는 거였죠. 순간 제가 곤란해하는 걸 남편이 눈치채고는,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덤볐어야지, 너 때문에 상황이 이게 다 뭐냐고,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사가 안 봐도 저 오기 전에 두 사람이 말을 맞춰놓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열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하건 말건 시어머니는 한동안 눌러앉을 낌새인 것 같고, 제가 항복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저희 집에 단 1분 1초라도 더 지내다 갈 것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라도 내 편이었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뭐 남편이야말로 시어머니 앞잡이 끈앞을 노릇을 하고 있으니 손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 때문에 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편할 차례라며 낄낄대더라고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사랑구실 똑바로 할 때까지는 지내다 가겠다는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시어머니랑 붙어먹고 내 편이 아닌 상황에 뭐가 두려울 게 있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러는 걸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가 며느리 참교육 시켜주고 인간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에 동조해서 어떻게든 집안일 하나라도 덜 하려고 하는 인간하고 부부로서 남은 50년, 60년 세월을 같이 살 이유나 있나 싶었죠. 오히려 모르긴 몰라도 이혼할 거면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는 게 저한테도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제 돈이라고는 땡전 한 푼 들어간 것도 없고, 끼케야 혼수 마련한 거랑 생활비로 한 달에 130만 원 고정으로 나가던 것밖에 없는데, 손해본 걸로 치면 1억 5천 넘게 떨어진 집주인 두 사람만 하겠나 싶더라고요. 가정가구야 중고가정가구 매입하는 곳에 넘겨도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친정집으로 보내서 친정부모님 가정가구 중에 오래된 것들이랑 바꾸면 되는 거였고요. 이 집에 돈을 빼면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아쉬운지 생각해봤더니 이혼만 안다고 가정하면 저한테 아쉬울 게 눈꼽만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어머님이 지난 1년 반 동안 도와주신 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니고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을 도와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여지껏 어머님이 고생한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 하나도 안 하려는 사람, 이참에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잠깐 이 집에서 나가서 지낼 테니 어머님이 책임지고 어머님 아들 좀 사랑구실하게 참교육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전부 다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저는 그렇게 못하니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아들한테 효도 받으시고 계실 만큼 계시다 가시라 했죠. 저는 어머님이 만족할 만큼 아들한테 효도받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짐 빼고 있던 남편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편하라고 미리 내 짐도 빼준 거냐고요. 친정 가서 가방 좀 빌려올 테니까 괜히 힘들게 치우지 말고 가만히 두고 좀 쉬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어머니한테 일단 제 짐이 빠지고 나면 아들한테 옷장 정리하는 법부터 알려주시면 되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거의 갈라서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선언을 하고 왔는데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볍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친정 가서 가방을 빌려가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냐며 걱정하셨는데 당장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가는 거라고만 말했어요. 한편 제가 진짜 가방을 들고 집에 다시 들어왔더니 시어머니도 제가 농담이 아닌 걸 알았는지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콧노래 부르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더군요. 둘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애들도 아니고 어련히 잘하겠냐며.
생각해보니 괜히 당신이 참견하는 것 같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겠다면서요. 부부간에 신뢰는 있는 대로 박살을 내놓으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불리해지니 내빼신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 야근 때문에 퇴근이 늦는 동안 저 모르게 아들 밥도 챙겨주시고 아들 대신 집안일도 해주셨던 거 아니셨냐고. 이젠 제 눈치 보실 것도 없으니 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여지껏 고생한 거 보상받으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오며 가며 하시면서 제일 이득 본 사람인 아드님한테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짐 싸는 거 5분이면 끝난다고. 5분만 있으면 며느리는 이 집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 솔직히 친정 말고 갈 곳이 따로 없더라고요. 길게 버텨봐야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이틀이지 주말 지나서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답도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친정집으로 다시 찾아갔죠. 벼랑간 딸이 집에 찾아와 가방을 가지고 가더니 2시간도 안 지나서 짐을 가득 채워 돌아왔으니 친정부모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시집 보낸 딸이 멀쩡한 신혼집 냅두고 친정에 와 있는 것도 못마땅하셨겠죠. 왜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별거를 하냐고 물으시길래 하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열받아 하셨어요. 가만히 냅두면 어련히 잘할 텐데 왜 굳이 거길 껴들여서 이 사단을 만드시냐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단판을 지으러 가셔야겠답니다. 이미 엎어놓고 나왔는데 무슨 단판이냐고 했더니 그럼 이대로 이혼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일이 이렇게 커진 게 시어머니 때문이지 남편도 시어머니만 가만히 있었다면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싶대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들락날락하면 제가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고 처음 들킨 날에도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는 저한테 사과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도 했었고요. 이혼을 결심하고 집 분위기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친정에 짐 싸가지고 오긴 했지만 친정어머니가 이혼할 거냐는 그 질문에 시어머니만 치워놓으면 어떻게든 우리 결혼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번엔 친정부모님 대동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이 2분 다 오시니 제가 가방 들고 집에 왔을 때보다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얕보이면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만 살짝 놀라고 그 후에는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저희 친정부모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 사돈은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애가 집안일을 손도 안 대고 다 남편한테 떠넘기고 있느냐 따지더군요. 친정어머니가 곧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밤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와서 살림까지 하라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몸만 보내셨으면 그 정도는 가고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바로 되물었고요. 친정부모님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겠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아파트 강요하면서 돈까지 대주겠다길래 몸만 보냈던 거다 하시면서 이깟 아파트 내가 사겠다고 대신 앞으로 우리가 사위를 머슴처럼 부릴 거니까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따따블을 번다니 어쩌니 하면서 집값 조금 내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던 분치고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갑자기 구세주라도 나타난 것 마냥 태도가 180도 달라지대요. 태어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속이 엄청 끓고 있기는 했나 봅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가져갈 사람이 생긴 것 같으니 그때부터는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시던 머슴으로 부려먹으시던 맘대로 하라는 듯이 나오셨어요. 돈 얼마에 저렇게 태도를 달리할 줄 알았다면 저도 싸울 게 아니고 집에서 돈이나 빌려올 걸 그랬네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중간에 시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말린다던가 중간에서 어떻게 상황 정리를 하려고 시도나 했다면 제가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 와중에 엄마한테 귓속말로 지금 시세가 아니라 저희 처음 집 샀을 때 시세로 받으라고 사인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 내가 참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고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시어머니만 빼면 둘이서는 결혼 생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한테도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뭐 이딴 썩어빠진 아파트를 웃돈까지 줘가면서 사냐고
쥐고 있으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살게 냅두자고, 그런데다가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나 돕고 살자 말하고 친정 부모님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집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붙잡는 남편을 뒤로 밀쳐내면서 한마디 했어요. 집에 내 돈 한 푼 안 쓰고 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요. 여태껏 내 돈으로 생활비 했던 게 있으니 그걸로 여지껏 지낸 월세 냈다고 생각하라 말하고, 혼수로 사왔던 가전가구들은 조만간 가지러 올 테니 리모컨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건들면 그대로 사용료 물릴 거라고요. 이혼도장 절대 안 찍어주겠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먼저 협의 이혼을 하자고 나오길래 이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아마 뭐 변호사라도 만나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라도 들었나 봅니다. 숙려기간 마지막 날 서류 내러 갈 때까지 저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던데, 아무리 좋았던 추억들 생각해봐도 시어머니 등에 업고 어떻게든 집안일 조금 덜 해보겠다고 개수작 부리던 거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서 결국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갚는 거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남편 월급으로 빠듯할 텐데, 시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에 집값까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아마 당분간은 외식은커녕 떡볶이 하나 사 먹는데도 큰맘 먹고 해야 할 거예요. 청소 빨래 설거지 조금 안 해보려고 수작 부리다가 얻은 교훈치고 치른 값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지 무덤 지가 판 건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겠죠. 그 집구석 집안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으려나요? 이제 와서 설거지 좀 해봐야 이미 늦었다는 걸 평생을 두고 후회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